2장 3절 극한 법칙을 이용한 극한 계산 문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거나 또는 컴퓨터와 같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극한을 해결하는 문제를 살펴봤었는데, 이와 같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계산만으로 극한을 판단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음 같은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을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질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도 학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하고 함수 gx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즉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음 같은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은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그러면 fx의 극한도 존재하고 gx의 극한도 존재한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살펴보려는 건 뭐냐면은 두 함수의 사칙연산의 극한을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두 함수의 합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단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같은 방법으로 두 함수의 뺄셈에 대한 극한, 각각의 극한의 뺄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함수에다 상수배를 한 거의 극한, 상수가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함수의 곱셈에 관한 극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극한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나눗셈일 경우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나눗셈이다 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는 우리는 분수함수로 주어졌을 때, 즉 gx분의 fx의 극한은 gx의 극한분의 fx의 극한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극한을 자유롭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떡하나요? 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단 특별한 경우 하나 빼놓고요. 언제냐면 저 뒤에 가서 우리는 이 절의 끝부분에 가서 스키 정리라는 것을 배울 겁니다. 스키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압축 정리 또는 조임 정리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조임 정리라고 번역했는데요. 스키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불려지는 이 중요한 정리는요. 비록 한쪽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한쪽의 극한이 0으로만 가준다면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때 가서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이와 같은 스키 정리를 적용하는 경우 빼놓고는 둘 중에 하나라도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성질은 각각의 극한이 존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간단한 예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다음 극한이 존재하면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잘 보면 빨간색으로 그려놨던 이 그림은 바로 함수 fx의 그래프예요. 좀 더 칠해서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좌표축을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 모는 종이의 좌표축, 여기 x축이고요. 자, 여기가 y축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은 여기가 마이너스 2 정도 되거든요. 요 점이.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여기 위에 따로 점이 찍혀 있어요.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은 2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fx의 모양이고요. 빨간색 그래프가. 자, 파란색 그래프가 gx인데요. gx의 모양은 이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긴 점이 들어가고요. 여긴 또 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요 파란색이 바로 gx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제 잘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와 같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음 같은 세 개의 극한을 각각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A번, B번, C번이 극한이 조금씩 달라요. 마이너스 1, 2로 갈 때 극한을 조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A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에서의 극한이 구해질 것인지를 알아볼까요? 자, 우리는 잘 보면 여기 상수배하고 이건 덧셈이고 이건 곱셈이고 나눗셈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극한을 계산하려면 각각의 극한이 다 존재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을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볼까요? x가 마이너스면 여기에요. 근데 요 마이너스 2에서의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고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2에 왼쪽에서 접근할 때는 이 빨간색 요걸 따라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오른쪽을 따라올 때 역시 빨간색 요걸 따라가는데, 비록 요 한 점에서 함수값은 저 위에 가 있다 할지라도 왼쪽에서 올 때 오른쪽 올 때 여기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fx의 극한값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앞서도 배웠었죠. 한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극한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또한 이 점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 있지 않더라도 극한은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fx의 극한이 구해졌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 함수 gx의 극한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gx는 요거예요. 마이너스는 여기네요.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도 여전히 마이너스 1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1로 가고 요거는 마이너스 1로 갔어요. 그럼 우리는 앞에서 배웠었죠.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면 합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합과 같고 상수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 했었으니까 1 플러스 5 상수 바깥으로 나가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해서 구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1에 가까워질 때 극한을 구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에 가까워질 때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볼까요? 1은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건 매끄럽게 연결된 곡선이군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간에 얘를 따라가니까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극한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는 x가 1에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이 존재하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이 1에 가까워지는데 파란색 gx는 왼쪽에서 올 때는 얘를 따라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얘를 따라 내려가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가잖아요. 좌극한은 마이너스 2로 가고 우극한은 마이너스 1로 가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았으니까 이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됐네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얘는 극한이 없고 얘는 지금 보다시피 극한이 존재해요. 그러나 이런 경우는 우리 앞에서 약속을 했었죠. 존재하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이해됐죠? 자, 이어서 10번을 보겠습니다. 2로 갈 때 극한을 조사하는 얘기네요. x가 2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을 조사합니다. x가 2에 가까워지면 이 왼쪽에서 가고 오른쪽에 가더라도 이걸 따라가죠. 그러니까 대략 여기가 대략 한 1.3, 1.2 이 정도 된다고 봅시다. 어림잡아 한 1.3 정도 된다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을 계산해 보는데요. 자, gx의 극한을 보니까 여기가 파란색이 0을 지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나눗셈을 할 때 아까 얘기를 했었죠.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분모가 0이 돼 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극한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무한소분의 상수꼴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무한대라고 표시해도 맞습니다. 어차피 무한대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요.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든지 아니면 기호로 쓰고자 할 때는 이 경우는 확실하게 플러스 무한대로 가버리니까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자, 예제 1번 이해됐죠? 자, 우리는 앞에서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두 함수 사이에 사칙연산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그리고 상수배에 대한 극한이 가까워 또한지를 알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함수 fx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또 추가적인 어떤 성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성질이 또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요 6번의 성질은 fx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fx를 n번 곱한 거잖아요. fx 이런 식으로. 앞서 배웠던 성질에 뭐가 있었냐면 곱에 관한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과 같다 했었죠.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걸 이제 이용한 거예요. gx 대신 fx를 넣은 거고 그 두 함수의 곱은 fx의 제곱이 될 테니까 fx의 제곱의 극한은 각각의 극한의 곱이 되니까 fx의 극한의 제곱이 돼요. 이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계속 반복하면 이 성질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7번, 8번, 9번 그리 어렵지 않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들이고요. 그리고 n제곱근이 주어졌을 때 n제곱근의 극한을 안에 들어가서 요거 안에 들어가면 x의 극한은 앞서 a라 얘기를 썼으니까 요런 꼴은 그냥 n제곱근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n제곱근 fx의 극한을 취하는 거는 이 극한 기호가 이 n제곱근 안에 들어가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는 얘기예요. 마치 얘의 특수한 경우라 보면 돼요. n 대신에 n제곱근을 바꿔놔도 성립한다는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n이 양의 종수인데 만약에 짝수면 당연히 a가 양수가 돼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극한값이 양수이어야 한다는 것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또 다른 극한하고 관련된 극한을 계산하는 예문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극한을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인데요. 앞서 배웠던 성질에 각각의 극한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눗셈일 경우는 분모가 0이 되지만 않는다면은, 그러면 극한이 갖고 있는 성질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극한 취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여기에서 x의 극한은 a고, a로 갈 때 극한 a고, 상수는 그대로 상수,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 성질을 여기다 적용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5 플러스 4 합을 하는 건 생각할게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B번도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었더니 분모가 0이 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은 마이너스를 넣었는데 마이너스 플러스 6, 5 더하기 6이 됐어요. 분모 0이 아니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의 3승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제 2번은 앞에서 배웠던 극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예제 2번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제 극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해해도 충분할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건 다항함수고 이건 유리함수잖아요. 이와 같이 다항함수하고 유리함수를 극한을 계산할 때 특히 나눗셈일 때는 분모가 0이 되지만 않는다면 바로 이 상수값 x가 5에 가까워진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진다 했을 때 이 상수값을 x에다 바로 대입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립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답은 yes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는 직접 대입법이라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함수 f가 다항식이거나 유리함수이고 a가 f의 정역 안에 있다면, 정역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눗셈일 경우는 분모가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역 범위 안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함수 fx의 극한은 이 a를 바로 대입해서 구한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다항식이나 또는 유리함수 같은 경우 함수가 분모가 불능이 되는 0이 돼서 불능이 되는 그런 경우만 아니면 직관적으로 바로 값을 대입해서 풀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없이 우리는 극한을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대입해서 푸는 걸 이제 편의상 직관적으로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볼까요? 얘는 직관적으로 바로 대입해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대입했더니만 분모에 의해서 불능이 됩니다. 자, 이럴 경우는 필요하다면 식을 약간 변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의 문제부터 몇 개의 문제는 식을 변형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1분의 분자가 인수분해 됩니다. x-1 x 플러스 1이에요. 자, 여기에서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x는 1이 아니란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절대 1은 아닙니다. 그래서 1에 가까워질 뿐이지 1은 아니니까 x-1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닙니다.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할 수 있네요. 약분해 놓고 나서 보니까 리미트 x가 1에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1이 같이 됐습니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 그래서 이건 2로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앞서 얘기했었죠. 다항함수 직관에서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값을 바로 대입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풀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와 이 함수가 의미하는 바를 그림을 그려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얘는 이 함수를 fx라고 놓는다면은, 그리고 이 함수를 gx라고 놔볼게요. gx라고 놓는다면 일단 얘부터 그려볼까요? gx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1에 대한 직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도 잘 보니까 분모가 0이 되면 불능이지만 분모가 0이 아니면 불능이 아니거든요. 저 식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풀 수 있었으니까 비교해 본다면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밖에 차이가 없어요. 1. 자, 얘는 1일 때 함수가 정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fx는 1일 때 정의 안 되어 있고, 그러나 gx는 모든 실수에서 다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x랑 비교해 봤을 때 오직 한 점에서만 다르고 나머지 점 모두 같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제 3번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두 함수가 특정한 점에서만 다르고 나머지 점에서 모두 같을 때 이럴 경우에 두 함수의 극한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설명했던 것을
기호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만약에 x가 어느 특정한 점에서, 이걸 a라 볼게요. 어느 특정한 점에서 그 점을 뺀 나머지에서는 다 같죠. 이렇게 된다면 fx의 극한을 구하는 거나 gx의 극한을 구하는 거나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린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 fx가 x-1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1일 때는 제거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gx는 x 플러스 1로 되어 있는데 이 두 함수는 2를 제외한 나머지 점에서 모두 같거든요. 그러면 저 성질로부터 우리는 fx의 극한을 구하는 것은 gx의 극한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gx의 극한을 구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하나 더 다뤄보도록 할까요? 자,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4번의 모양이에요. 자, 이제 x가 1이 아닐 때는 x 플러스 1, x가 1일 때는 파이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함수는 그래프의 갱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기울기가 이거랑 비슷하죠? x 플러스 1. 그런데 1일 때는 다르게 약속되어 있어요. 자, 여기가 1이라고 봤을 때 파이는 3.14 그러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찍혀있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 세 개의 함수는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x가 1일 때 gx의 극한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x가 1일 때 gx의 극한. 그런데 이 함수를 gx로 놨어요. 그럼 이걸 h라 납시다. 편의상 우리. 저걸 g라 놨으니까 세 개를 서로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자, 여기 보세요. 서로 다 다르거든요. 서로 다 다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 이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얘는 1에서 구멍이 뻥 뚫려져 있고 얘는 구멍이 1에서 뻥 뚫려져 있지만 실제로 1에서 함수 값은 저 위에 있는 파이 값이에요. 세 개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서 극한 값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성질에 의해서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fx의 극한이랑 hx의 극한이랑 gx의 극한은 다 같이 같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값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시각적으로 봐도 알 수 있죠. x가 1의 좌극한을 갈 때, x가 1의 우극한을 갈 때 이렇게 해서 2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이 그림으로부터 또 알 수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한 점에서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던, 정의되어 있지 않던 또는 전혀 다르게 정의되어 있던 전혀 상관없이 극한을 판단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예제 3번의 문제를 식을 변형해서 풀었던 것처럼 예제 5번의 문제도 직접 h가 0에 가까워진다 가정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나오죠. 부정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관에 의해서 바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이런 문제는 식을 변형해서 풀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제 5번의 문제를 식을 바꿔서 풀어보도록 하죠. 즉 직접적으로는 이 값을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자 부분을 전개를 해보도록 하죠. 전개하니까 9 플러스 6 h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9. 이거 9는 서로 소거됐네요. 자, h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닙니다. 그래서 0이 아니니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가 0으로 갈 때 자, 이렇게 나누니까 0이 아니까 약분할 수 있었죠. 6 플러스 이렇게 나누니까 h가 됐어요. 자, 이제 얘는 다항함수가 됐죠. 그래서 h가 0에 가까워질 때 직접 대입하니까 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값이 이 극한값을 이용해서 6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어서 예제 6번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t가 0으로 갈 때 분모 0으로 가고 루트 9는 3이니까 3 빼기 3, 0이 나와요. 그래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 똑같이 해도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입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이 t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얘가 6분의 1, 1.6666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도표를 통해서 확인했고 근데 주의할 점이 있었다고 했었죠. 계산기로 계산할 때 더 작게 예를 들어 t가 0에 가는데 0.0000 이렇게 해서 무한히 0으로 가다 끝에 가서 1 이렇게 나오는 너무 정밀한 값을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막 진동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됐었거든요. 여기 보다시피 0.01 정도가 아니까 0.16666에서 대략 6분의 1로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책에 여기 도표를 빼버렸습니다만 0.00001 하니까 거의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러면 6분의 1이 극한인지 0이 극한인지 어느 게 맞을까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보면은 자 이렇게
마이너스 0.1 플러스 0.1 마이너스 5 플러스 5 범위로 대략 보면 0.1666에 비슷하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근데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얻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그러면은 직접 손으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예문을 직접 손으로 풀 때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t가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t의 제곱분에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3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인데요. 조금 전에 요 극한을 식을 변형해서 풀었던 것처럼 얘도 식을 변형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풀 생각이냐면 이런 꼴은요.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더하기 3을 곱해보는 겁니다. t의 제곱 플러스 9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렇게 곱하는 것을 유리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리화를 할 거예요. 그래서 유리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분자는 합차의 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제곱 뒤에 거 제곱을 할 것이고 그래서 t의 제곱 플러스 9에서 뒤에 거 제곱하니까 9, 이 9가 지워지네요. 그 다음에 분모는 직접 곱합니다. t의 제곱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이 되죠. 자, 이제 여기서 잘 보면 이건 지워졌고요. 분모에도 t의 제곱이 있고 분자에도 t의 제곱이 있는데 t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죠. 0이 아니면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해 놓고 나서 보니까 요 밑에다 쓸까요? 약분을 하고 나서 보니까 t가 0으로 갈 때 분모는 루트 t의 제곱 플러스 9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t가 0으로 갈 때 더 이상 분모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극한을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다 0을 대입하니까 루트 9는 3이에요. 3 더하기 3, 6분의 1. 이것은 앞서 우리가 이게 대략 6분의 1이거든요. 대략 이 소수점이 끝까지 안 가서 그렇지 이 0.16666 이렇게 가는 값이에요. 그래서 6분의 1의 극한값을 갖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